1억짜리 사업이었으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 문제 없었겠죠. 아무도 별 관심이 없었겠죠. 한가 보다 조그만 시골 동네 하천 정도 이렇게 그러니까 준설 작업하는 정도 수준이었겠죠. 제가 왜 이 예를 들려면요. 의정평가 지금 저기 관할주민연대 의정평가인데요. 의정평가하다 보면 예산 문제들이 계속 걸리는 거예요. 이 사업의 크기와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무겁게 숫자 얘기를 좀 했던 게 뭐냐면 요거는 이제 꼭 아시고 그러니까 의정평가할 때 보시면 예산 대부분이 예산 얘기하고 많이 들어갔어요. 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갔느냐, 적게 들어갔느냐. 예산이라고 하는 거는 정책 또는 사업 플러스 뭘까요? 금액 또는 돈. 예산서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렇게 예산서가 있으면은 이쪽에는 전부 사업 쭉 나눠서 이쪽에는 숫자. 그건 참 재미없죠. 자치구 거는 그나마 보다가 벽이라도 뺄 수 있어요. 서울시가 넘어가고 그다음 목이 아파서 못 빼요. 두꺼워서. 글씨도 작아지고. 근데 요거는 그러니까 의정평가할 때 보면은 대부분이 지역에서 이 사업이 과연 올바른 사업이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할 때 보면 근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하고 대부분 연동돼 있어 제가 처음 하도록 무거운 얘기지만 이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다른 데 가서 예산 강의할 때 첫 번째 하드가 우리 이제 물리 얘기를 할 때 보면 힘과 방향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물리라고 하지 않아도 이제 어떤 거 하다 보면 힘과 방향. 힘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돈인 거예요. 아까 4대 강에 힘이 1억짜리인지 22조짜리인지 100조짜리인지에 따라서 다른 거죠. 방향이라고 하는 건 정책이죠. 어디로 갈 건지. 이런 거를 이런 얘기와 플러스 그 다음에 그 사업이 그러한 의정활동이 과연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어떠한 도움이 될 것인가 좋은 의미니까 그러니까 사대강 예를 들어 말드리면 사대강과 무상급식 얘기 어떤 게 좋다 나쁘다 얘기가 아니고 과연 지금 예전에는 의정감시 활동할 때 업무 추진비가 맞냐 적냐 제대로 썼냐 안 썼냐를 얘기하지만 요즘은 그걸 넘어가서 이제 요즘은 그 정치적 효과가 올바르냐 다르냐 가치의 문제를 한 거예요. 예전에는 사실 판단의 문제였다면 지금은 가치의 문제로 바뀌어버렸거든요. 무상급식은 가치잖아요. 뭐냐면 4대강이라고 하는 것들이 좋다 나쁘다 문제 아니에요. 이건 그러니까 4대강은 이건 이제 토건이죠. 무상급식이라고 하는 거는 복지죠. 앞으로 정책의 가치가 어디로 갈 거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는 되게 대별되는 얘기죠. 저는 구에서는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죄송한데 제가 더워서 옷 좀 벗고 좀 하겠습니다. 여기는 좀 오늘이 몇 번째 강의죠? 세 번째. 첫 번째 들은 게 어떤 내용이죠? 경희대 교수가 와서 있어요. 아, 경기 어느 분? 최지원 교수라고. 예. 예. 휴먼 스터디지. 네, 주제가 어떤 거예요? 지방자치의 지방자치. 주민 자율 그래서 통합. 뭐 그러니까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예. 뭐 이런 거 이렇게 두 번째 주로 많이 있고 홍진호 의원이 두 번째로. 홍준호 의원님 오셔서 좀 디테일하게 말씀하실게요. 제가 그러니까 여쭤본 거는 그래도 규정한 시간인데 중복된 얘기들이 없었으면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세 번 중에 한 번이라도 빠지, 두 번 중에 한 번이라도 빠지신 분이 계시나요? 두 번 더 빠지신 분은 안 계시죠? 처음 오신 분들. 아 그래요? 아 다행입니다. 처음 오신 분은 모든 게 처음이니까요. 신선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의정평가는 사실 의정평가단이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충돌이 많이 생겨요. 의원들은 자기가 누가 자기를 감시하고 있다, 누가 평가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두렵고 또 한편으로는 대단히 긴장을 많이 해요. 긴장을 많이 한다고 하는 거 뭐냐면 연말 같은 때 우수위원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그런 것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해요. 평소에 다르죠. 평소에 나랑 두려울 게 없는데 국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국정감사 때 자기 언론에 한 번 더 나오고 끝나고 뭐 경실련이나 아니면 NGO 단체 이런 데서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두려워하고 대단히 주목을 많이 해요.
요즘 의정 보고서에 나가거든요. 한 줄이라도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적절하게 활용했으면 좋겠고, 어떤 때는 예전에 요즘은 많이 안 그랬죠. 제가 용산에서 이제 의정 감시 활동하고 있어요. 용산에 사무국장 할 때 있었어요. 의원들하고 맨날 멱살 잡고 하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할 때 공개도 안 하고. 왜냐면 지방자치법에 보면은 비공개를 할 수 있다가 이 사람들은 비공개를 그러니까 꼭 하려고 하는 자기네 조건이 되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충돌도 있고, 관악은 사실 대단히 오래된, 그러니까 이러한 역사들이나 그런 것들이 시민운동의 영역들, 그 다음에 부정이나 구의회에 대한 감시활동 이런 것들이 대단히 오래됐고 그 역사가 있다고 역사가 있거든요. 따라서 그런 이제 뭐 예산안이 나온다. 그럼 21일이면 내년도 예산안이 나왔는데 그런 걸 이제 다 분해해서 보는 사람들도 있었고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제 두꺼운 제가 다 열매 찢어가지고 분철해가지고 분석한 이런 자료도 있었고 2007년도 2008년도 그때 이제 요즘은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이 좀 대단히 그렇기 때문에 관에서도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관이라고 하는 거는 구청과 구의회도 그러한 역사에 대해서 함부로 무시하거나 그러지 못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좀 쉽게 접근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의정평가라는 게 여기 제가 이제 나누고는 대표님하고 서울에 있는 시민단체들 모임이 있습니다. 풀시넷이라고. 여기에 이제 자료에 서울 풀시넷이라고 되어 있는데 풀뿌리 시민단체 네트워크라고요. 서울에서 이제 서울 또한 지역이다. 서울은 그동안 중앙이었잖아요. 서울은 그냥 중앙단체들이 활동하는 그냥 중앙부대였던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세종시로 중앙정부가 가면서 세종구 종합정부총사 이름이 바뀌었어요. 서울종합청사. 지역에 대해서 막 고민을 하는 사람들은 그게 너무 반가운 거예요. 서울이 이제 지역이구나. 늘 중앙이고 수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의정평가 활동이라고 하는 것들은 왜 그러니까 지역에서 그러니까 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다음에 프랜카드 어렸는데 많은 분들이 신청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좋았습니다. 활동하는 사람들, 시민단체에 있는 사람들만이 이걸 하는 건 아니라 전업적으로 할 필요는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런 요구들은 지역에 계신 분들이 지역에 계신 분들의 일반 주민들의 눈으로 구의원들도 평가하고 구청의 구정도 평가하는 것이 맞다. 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할 때 조금 처음에 시작을 좀 어설플 수도 있고 미약할 수도 있다고 봐요. 여기 이미자님이 계시지만 서울시 주민참여 예산도 올해 2년 때면 아직까지 어설프거든요. 내년, 그러니까 저는 한 4년 정도 돼야지 안정화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그냥 이제 시행착오와 그다음에 다양한 경험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극복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런 이제 어떠한 이제 나쁜 정치적 의도가 아닌 이제 선의를 통해서 이제 관악 40만이 넘죠. 관악 주민. 54만. 53만에 계신 분들의 삶들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최소한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살아가는 일반 생활인들의 삶들이 어떻게 개선될 수 있는 건지 그런 것으로부터 좀 이런 평가 활동들의 기준 이런 것들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어요. 저 시계가 쉬고 있네요. 그저 시계 보고 제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는 분이 있어요. 아는 분한테 첫 번째 질문을 좀 드릴게요. 왜 의정평가라는 활동을 하시려고 하세요? 당황스럽나요? 왜냐면은 저는 그러니까 서울시 주민참여 예산을 하면서 이제 저희 지역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에는 분명히 정책이라는 게 있는데 그 정책들이 어떻게 우리들한테 우리 삶으로 직접 오는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의정평가단을 하면서 의회에서 이제 하는 것들이 최종적으로 심의되고 뭐 행정 재무감사 그런 거 말씀하셨듯이 그 안에서 분명히 그 방향성이라는 것이 보여지지 않을까. 그렇다면 조금 이렇게 내가 직접 참여해서 방향성을 잡을 수는 없지만 대신에 그 의회 의원들 그분들이 하는 활동이 그 방향성을 잡아가는 부분이라면 거기에다 내 목소리를 한번 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여를 했습니다. 저는. 다른 분도 한번 우리 한광수님 한번 왜 이렇게 의정참여단은 하시게 됐어요? 저도 이제 비슷한데 일단 가장 기본적인 자치단체잖아요. 예. 거기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좀 활동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맞습니다. 참 그러니까 저녁 시간이 좀 귀중한 시간이잖아요. 목요일이면은 한참 일주일에서 피로도가 제일 높아질 때 내일이야 뭐 불금이라고 해서 이제 하지만 피곤한 시간에 이렇게 오신 것들은 아마 대단히 다 개인 한 분 한 분 연세가 많은 어르신도 계시고 좀 이제 여기 이제 어리신 분은 안 계시지만 각자의 이제 그런 왜 해야 하시려고 하는 일은 각자의 목표들은 다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이 다 봤거든요. 하나하나 이제 그런 거죠. 지역이라고 하는 데서는 조그마한 키워드 하니까 이러한 것들이 하나하나 모아지는 거잖아요. 모아졌을 때 큰 그림을 그리면서 큰 힘이 되는 거죠. 부서지지 않는. 저는 눈사람을 만들 때 대충 빨리 만들면 금방 그러니까 부서지잖아요. 근데 그 안에 알맹이가 처음에 단단하면 그 알맹이에 따라 그 무게에 따라서 나중에는 더 눈사람이 단단해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거 처음에 모이신 분들이 어떻게 좀 잘 시작을 하느냐가 되게 좀 중요한 문제일 것 같고요. 그래서 의존평가는 왜 하는가 질문을 제가 왜 드린 건 뭐냐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참여를 위한 기본 전제라는 거죠. 여기에 지금 참여가 아니고 일반 주민들이 그 시정, 구정과 그 위에 정치행위, 정치행위라고 하면 그런 건데 구정의 그 모든 행정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좀 시작이 된다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길을 만들어가는 거죠. 여러분들의 목소리 하나하나가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렇게 좀 더 들어올 수 있게 네가 길을 열어라 라고 하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참여를 위한 기본 전제라고 보는 겁니다. 의정평가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평가를 지나서 평가를 넘어서 그 안에 어떻게 나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개입하는 거죠. 니네들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는 이제 민주주의라고 하면 직접 민주주의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의 민주주의 아닙니까? 우리가 투표해서 뽑은 사람들이 그 행위를 하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내 목소리를 다 반영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에 이제 직접 민주주의라고 하는 얘기들을 좀 많이 하죠. 그러면서 그 직접 민주주의의 하나의 모습이 이제 관악도 있고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 다 있는 참여예산제. 하나의 이제 방안이 하나의 모습이죠.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하는 것은 열려는 거고. 근데 그런 이제 의정평가단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보다 더 큰 것들을 열기 위한 좀 과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아마 관악도 주민참여예산제가 처음에는 쉽지 않았겠지만 조금씩 열려갈 거고 서울도 그렇고. 예를 들면 이제 얼마 전에 기초 월급 130만 원지를 주게 하는 법안을 만들었던 나라가 있었어요. 130만 원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스위스라고. 그 나라는 인구가 1000만이거든요. 근데 10만 명 이상만 서명을 하면 무조건 국민투표에 붙여야 돼요. 그런데 이 나라 사람들은 1년에 투표를 하는 게 40번에서 50번을 해요. 어떤 거는 투표율이 20%도 안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그냥 70% 넘는 것도 있고 국민투표 자체는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대단히 강화시켜놓은 거죠. 우리나라는 대통령밖에 할 수가 없대요. 국민투표를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좋겠다가 아니고 우리도 이제 그러한 이제 직접 민주적인 요소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구의원들이 다 53만 관악 구민들의 이해 요구를 다 반영하지 않지 않습니까? 요즘에 요구들은 대단히 많아지지 않습니까? 생활적 요구도 있고 사회적 요구도 있고 정치적 욕구는 워낙 이게 우리 사회가 첨예하죠. 진영 논리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맞고 글르고의 문제가 아니고 네 편이면 내 편을 가지고 싸우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치적 욕구는 좀 뒤로 빼더라도 사회적 욕구라고 하는 것들은 다양한 계층들의 욕구들, 장애인 아니면 여성 아니면 노인분들 아니면 청소년들 이러한 사회적 욕구들을 어떻게 잘 담아낼 수 있느냐. 또 하나 생활적 요구라고 하는 것들은 내 주변에 가장 자그마한 불편함부터 어떻게 담아낼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는 문제들. 그런 것들이 되게 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도 어떻게 잘 반영되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의정평가단의 입장이라면 두 번째는 그걸 직접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교환은 이제 참여는 좀 더 나은 지역을 위한 선결 조건입니다.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죠. 참여를 통해서 거기가 관 사람들 만나다 보면 되게 여기도 관과 관련된 다양한 기구에 계신 분들이 있으실 거고 아닌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공무원들과 일반 시민들이 서로를 비교하니까 서로를 폄하해서 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공무원들은 시민단체 거버넌스라고 해요. 민간 협치를 얘기할 때고 시민단체 사람들은 참 점령군 같다. 이제 그러니까 처음이다 보니까 어설프다 보니까 그걸 마치 권력을 참 휘두르는 것 같이 하는 게 이것도 이제 일반 시민들이 공무원들 얘기할 때는 산무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없어서 안 되고 저거 없어서 안 되고 하나는 예산이 없어서 안 되고 하나는 조직이 없어서 안 되고 마지막으로 안 되고 규정이 없어서 안 된다고. 그래서 산무인간이라고 이제 서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공무원들은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규정이 워낙 세요. 그래서 그 규정을 벗어난 데 했다가 문제가 되면은 공무원이 다치니까 공무원은 규정이 없는 걸 하나 하거든요. 또 하나는 핑계대는 거죠. 또 하나는 돈이 없어 못한다. 조직이 없어서 못한다. 이런 세 가지 얘기를 이제 산무인간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런 것들이 관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되지만, 그러니까 관에 대해서 날카롭게, 그런 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 플러스 구현들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숫자는 별로 적지만, 숫자는 얼마 안 되지만, 그 구현들이 하는 권력은 국회의원 못지 않거든요. 가장, 우리 생활에 가장 밀접한 일들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구현들이 쓰레기 봉투값, 이런 것들, 주차요금, 재산세, 이런 것들 다 하는 결정하는 사람들이 구의원들이 조례로. 얼마 전에 이제 새마을단체, 뭐 우리 흔히 얘기하는 강변 세계단체 지원 조례를 때문에 이제 관행에서 좀 시끄러웠었는데요. 아니면 뭐 시민단체들이 반대하고. 그거 결정하는 것 또한 그렇게 보통 하면은 관악 같은 경우가 올해였구나. 올해 시민단체 사회단체 보조금 보니까 한 6억 좀 넘더라고요. 물론 위원회에서 하는 거지만 그것들을 일정하게 입김을 작용하고 하는 사람들은 다 구의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감시하고 견제할 건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시민의 몫이고. 그래서 이제 참여라고 하는 것은 좀 더 나은 지역을 위한 선결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참여가 낮은 데일수록 부패가 심합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은 투표율이 선진국에서 낮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만 낮은 거예요. 우리보다 더 낮은 데는 주민투표, 아까 얘기했던 스위스 같은데 평균 투표율이 우리나라보다 낮죠. 왜? 당연히 1년에 40번씩 투표하는데 매 주말마다 투표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일요일마다.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떨어지는 건 투표율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관심이 높은 건 80%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되게 낮아요. 낮은 참여라고 하는 것도 제가 투표율이라고 하는 건 참여의 하나의 이제 방식인 건데 낮다 보니까 낮으면 나갈수록 부패가 심해요. 우리나라 부패 정도 되는 심해요. OECD 평균 이하예요. 제가 이제 어제 오늘 한겨레 신문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보수단체들 댓글을 쓰는데도 국가에서 지원해줬고 아는구에서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 명목으로 준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한 일주일 동안 자료를 찾아가지고 이제 한겨레 신문에 이제 중국 기자랑 한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저는 그 단체의 조건 나쁜다 상관없이 국민대회 행사용으로 돈 나가. 관악 같은 데 용산 같은 경우는 아니면 다른 지방에서는 그런 단체들한테 돈을 막 지은 거예요. 건물 그러니까 회관 빌려주고 아니면 회관 지어주라고 침해 없이. 그러니까 부패까지 아니지만 최소한 그런 것들이 사회적 합의 아니 동네 합의보다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면 그런 것들은 진짜 그것이 일반 그러니까 관악 주민들 전체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거냐? 이에 대한 것 때문에 문제 제기죠. 그러니까 맞고 틀리게 문제가 아니고 그런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시도해보자라고 하는 시점 이런 것들은 얘기가 돼야 된다고 보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얼마 전에 깜짝 놀라웠던 게 아이들한테 뭐가 제일 되고 싶냐니까 연예인. 연예인이 왜 되려고 하는 건 첫 번째는 돈에 문제거든요. 돈 많이 벌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소득이 행복에 미치는 면을 요소중에서 8% 정도밖에 안 돼요. 기초적인 생활 수준만 충족되면은 행복이라는 건 자기 주변에서 눌리는 거죠. 서울시에서 요즘 많이 이제 마을 사업, 협동조합 이런 것들은 관계망을 만드는 거거든요. 내 주변의 사람들과. 저는 사실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마을 사업과에서 되게 비판적으로 얘기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좀 천천히 합시다. 마을이라고 하는 거는 지난한 시간이 켜켜이 쌓여야 되고 관계망이 켜켜이 쌓였을 때 탄탄한 건데 그걸 갖다가 이제 관주도로 가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부정적으로 봤더라고요. 보고 있거든요, 지금도.
왜냐면 저건 광우 시장을 좀 좋아하지만 한편으로는 좋아한다고 해서 비판적 목소리를 못 내는 건 좀 아니다고 보거든요. 그것이 건강한 사회를 가기 위한 하나의 좀 과정이라고 좀 보는 거고. 그러한 과정들 속에서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거. 이거 말씀. 저 이제 이거는 밑에 건강한 공동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다른 데서 책에서 따온 건데요. 부패가 없을 것, 사회복지, 안정된 고용, 그다음에 개인의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는 문제, 그다음에 정부와 기업의 건전한 지배구조. 그러니까 참고로 하나 이제 내년도 그러니까 가끔 오다 보니까 여기 지역에 이제 이동영 의원이 뭐 보도자료를 하나 그러니까 모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 분인데 보도자료를 하나 냈더라고요. 서울에 9개 있는 9개 자치구가 작년도 결산을 보니까 굉장히 안 좋아졌다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문제가 이제 중앙정부로 더 파생된 거거든요. 사실 물론 기초자치단체의 문제도 있지만 국민적 관심이 권력을 감시가 늦어질수록 이명박 정부 시절에 부채가 무지하게 늘었거든요. 중앙정부. 그래서 올해 내년도 가면 이제 중앙정부가 525조 정도가 돼요. 중앙정부 부채가. 놀라운 거예요. 적자로 좀 잡고 있는 게 27조 5천억이에요. 내년에. 예산서 사고. 이거를 일단 빚을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뭐라 하냐면 20만 5조 정도를 국채를 발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적 관심도 진영 논리에 빠지다 보니까 잘못된 것에 대한 비판을 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다 보니까 이렇게 국가가 이런 문제가 되고 공기업들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부채를 무지하게 늘어났어요. 몇 가지 예를 들면 해자원개발. 다이아몬드 아직도 못 나오고 있는데 거기 뭐 1조 이상 들어가 있는 거 수습하고 유전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뭐 정치적 얘기를 드리려고 온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다 뭐냐면 국민의 관심이 느슨해지면은 다양한 곳에서 부패와 잘못된 일들이 마구마구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지역은 괜찮냐? 제가 살고 있는 용산은 제가 어디 가서 용산에서 대표했다는 얘기를 하기에는 부끄러울 정도로 환경미화원들 20년 동안 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쭉 갖고 있고 문제 제기해도 어느 구청이나 구의원 다른 당에 있는 구의원들은 시큰둥도 안 하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뭐냐 그 청소년들의 월급을 갖다 띵겨 먹기도 하고 자기들 수의 받으니까 계약 받을 때하고 주는 업무가 다르고 이런 문제도 생기고 뭐 구의원이 어디 다른 사람 땅 대신 팔아준다고 해서 돈 1억 2천 띵겨 먹었다 걸려가지고 벌금 1,500에 추징금 1억 2천 걸리고 그래도 의원생활 잘해요. 동네 상공에 사람들하고 구의원들 골프나 치러 다니고 근데 그런 일들이 막 그러니까 부지기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이 늦어지죠. 주민들의 관심이 떨어질 경우에는 그런 문제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그러니까 좀 보수적인 그러니까 건전한 모습입니다. 비판적인 보수주의와 상관없고 뭐 개혁주의와 상관없는데 최소한 지역 논리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역 논리에 빠지는 그 순간부터 네 편 내 편인 거예요. 쟤는 내 편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더 이상 문제를 하면 안 돼. 저는 개혁적인 사람들은 마찬가지라고 봐요. 이런 활동하다 보면은 구청장이든 아니면은 구의원이든 못하는 문제는 못한다고 저는 얘기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지 올바르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참여에, 그러니까 의정평가라고 평가하려고 하는 건 참여 새로운 방식인 거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참여라고 하는 것들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내가 4시간 바빠 죽겠는데 내 돈 들여가면서 그걸 왜 하겠습니까? 방청도 하려면 재미없는 자리에 앉아가지고 막 있어야 되고 눈치 보이고 어떤 데서는. 그런데 혹시 방청 해보신 분 계시나요? 남원 대표. 어디에서 방청합니까? 구의회. 국회에서는. 국회에서는 해보죠. 네. 국회하고 또 달라요. 이게 짜릿짜릿해요. 구의회는. 이 간격이 이만큼밖에 안 되거든요.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구의원들이 부적개심이 없어요. 평소에 말 안 하던 사람도 괜히 말 한마디 하려고 그러고요. 왜냐면 지켜보고 있거든, 내가. 주민이. 왜냐면 국회에는 유리창이 되죠. 본회의장이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보통 가면은 지방의회 같은 경우는 이 정도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한 명, 2명 들어가 있으면은 괜히 쓸데없는 얘기, 남은 얘기 했던 얘기 한마디 더 하려고 그러고 준비 안 됐던 발언을 하려니까 막
근데 그런 긴장성이 있어요. 긴장함이. 저는 그런 것들이 아까 얘기했던 무서움이라 두려움에 대한 것들. 근데 그것이 떨어지고 나면 이제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도 있는 거죠. 그런 것도 있어서 의회 권한이 이런 것들은 아마 저번 지방자치 1강 때도 얘기 좀 듣지 않았나요? 2강 때 2강 때좀 들으셨죠? 홍진호 의원이 약간 네. 그런 그래서 제가 뭐냐면 몇 가지만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첫 번째 조례나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만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이 있어요.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구애하는 거거든요. 아니면은 생활적인 요구에 의한 조례입니다. 아마 뭐 그러니까 관악 같은 경우에는 뭐 기금도 새로 만든 게 있었죠 작년에. 지방재정관이나 그런 것들은 이제 주민의 생활과 대단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권한들은 저는 의결권과 행정감시권, 그 다음에 자료 제출 요구권 이 세 가지 정도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거든요. 의결을 한다는 것은 의결의 내용에는 조례를 재개정하는 문제, 폐지까지. 아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생활적으로 요구되는 뭐 예를 들면 쓰레기 봉투값, 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동네에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심의해야 돼요. 예산을 심의해서 결정하는 권한은 의회들한테. 그래서 예산은 두 가지, 예산은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봐야 되거든요. 예산은 편성 과정이 있고요. 심의, 의결 과정이 있고 편성 및 집행. 여기까지는 구청이고요. 여기는 구의회예요. 의회 승인을 받지 않은 거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11월 21일까지 예산 아니죠, 주기로. 법적으로 11월 20일까지 제출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30일 전, 새로운 회기 연도가 시작되기 30일 전까지. 광역은 40일 전이고. 그리고 나서 11월 21일이고 12월 21일까지 10일을 완료해야 돼요. 11일이요. 여기까지고요. 그러니까 며칠 안 남았죠, 이제. 지금 한참 예산가 같은 데는 저기 이제 막 예산을 짜고 있죠. 없는 살림에 죽으려고 그럴 겁니다. 돈이 없어서. 왜냐면 중앙정부가 돈 안 주기 때문에. 내년에 막 이제 이번 예산 나올 때 내년에 얼마나 터진다 얼마 좀 실적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 몇 년 전부터 약속했던 거가 터치된 내용들이에요. 올해부터 뭐 지방소득세 10% 올리겠다 했는데 내년부터 뭐 8%밖에 안 한다는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예산과 관련해서 예산 감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 이때쯤 되면 제일 바쁠 때거든요. 빨리 예산서를 받아서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 근데 사실 내년에 별 재미없을 것 같아요. 신규 사업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돈이 있어야 신규 사업을 하는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못할 건 아니죠. 내년에 선거지 않습니까? 선거 중요하잖아요. 구의원들은 자기 동네 사업 어떻게든 땡겨 올라가거든요. 1억짜리 사업, 2억짜리 사업. 구청장 안 그럴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이전 농사의 거의 발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때 편성한다는 건 무슨 사업에 얼마, 무슨 사업에 얼마 이런 걸 쭉 하는 걸 편성이라고 하고 집행은 이거 다음이죠. 심의 의결되고 나면은 그때부터 쓰는 걸 보고 집행이라고 하거든요. 이 단계하고 2단계 심의하는 단계 이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심의되느냐에 따라서 사업이 없어지기도 하고 예산이 줄기도 하고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과정입니다. 기본은 이제 편성 단계를 잘 편성했을 때 올라갈 때 거의 대부분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할 때가 이때예요. 편성 단계. 우리 동네 뭐 집어넣거나 좀 이렇게 영리한 구의원들, 영리한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당 국회의원들은 이 시기 때 다 집어넣어줘요. 그래서 표시가 안 나요, 잘. 자기 지역구에 챙기기 위해 하는지 아닌지. 그 다음에 이제 정 마지막 급할 때가 언제냐면 심의 과정에 들어가요. 개수 때. 아무도 몰라요. 회의록도 없는데. 개수령. 한 30명 들어가거든요. 이때 다 집어넣기 하는 거거든요. 마지막 집어넣기 과정이 이제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 심의를 확정하는 이 과정에 대해서 잘 봐야죠. 그래서 예산 나오면은 한번 뜯어서 보고, 그 다음에 예산 바뀐 게 예산 편성해서 예산 안으로 올라온 거하고 확정된 거하고 바뀐 게 뭐가 바뀐 건지. 그때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에 재작년 사업, 2012년도 사업을 130개가 바뀌었, 130개만 제가 뽑아가지고 1년 동안 추적을 해봤거든요. 시의원들이 끼워넣기 하는 사업들. 그것 때문에 이제 시의원들하고 논쟁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봤지만 130개 사업 계산해보니까 나중에 집행률이 한 43%밖에 안 나와요. 공무원들이 집어넣은 사업이 43% 나오면은 그 공무원 거의 못 받다시피 해야 돼요. 보통 90% 이상의 집행률을 보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사업들 계속 꾸준히 쫓아다니는 것 또한 그러니까 의원들이 회의 자리에서 무슨 얘기해갖고 뭐 몇 번 참석했고 이런 건 사실 기본적인 거거든요. 발언 몇 번 했고 발언 몇 번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떠한 높은 수준의 고퀄리티의 얘기를 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예전에 보면은 제가 이제 2000년대 4년 5년 이렇게 행정사무관으로 들어가서 방송가 보면 좀 이렇게 열의가 없으신 분들은 어쩌다가 되신 분들이 있어요. 권력 때문에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앉았다가 중간에 나가세요. 한 2시간씩 앉아요. 그러면 한 앞뒤로 한 20분, 한 40분 앉아있고 1시간 20분은 바깥에 나가서 이제 담배 피시다가 들어오시고 사람들이 있으니까 말을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없었으니까 앞에 한 사람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발언했다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얘기를 했다고. 그런 것도 이제 체킹하기도 하고. 그래서 용산에 있을 때 그걸 한번 해봤어요. 2008년도, 9년도 정도에. 회의 들어가서 무슨 얘기하는지 아마 다 적고, 어떤 의원은 몇 번 얘기했고, 자리는 몇 번 이상했는지. 힘들더라고요. 특히 행정사무관들 때하고 예산안 심의 때. 저는 밤 8시, 9시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요즘은 이제 제가 좀 꾀를 낸 게, 그 다음에 회의록을 보고 그랬어요. 근데 이성은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어떤 얘기를 어떻게 했는지가 중요한 거고, 실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과 관련해서는 요즘 평가를 할 때, 회의록을 보면 어떤 의원이 어떤 사업에 대해서 강하게 밀었는지, 그게 잘 나오기도 하거든요. 반영이 안 됐을 경우에. 그런 것들은 따로 뽑아가지고 추적을 하는 거예요. 1년 동안 집행률이 어떻게 됐는지, 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이제 모니터라고 하죠. 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 모니터링. 그런 것들은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나중에 뭐 결산. 그래서 예산의 편성 단계만큼 결산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결산을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의회도 그렇고 집행도 그렇고. 왜냐면 결산은 의결이 아니고 승인을 해요. 끝난 거지 않습니까? 사업이 다 끝났기 때문에 책임을 묻기가 되게 애매해요. 범법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뭐냐면 재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크게 국민소송제가 없다 보니까 책임을 물 수가 없어요. 위법적으로 돈을 쓰거나 하지 않는 이상. 이게 되는 문제인데, 그래서 지금 정기국회 때 이제 국민소송제법 요즘 이제 발의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민변이나 다른 재정 쪽에 계신 분들하고 지금 이제 국회 일단 발의는 된 것 같은데 국회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국회에서 잘 안 받으려고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대단히 반대해요. 왜냐면 자기네가 마음대로 못하거든요. 이번에 이제 국회 예산안 2012년도 결산 내용을 보다 보니까 불법적이진 않지만 초법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예산 집행할 때 가장 많이 보는 게 목적의 사용 금지, 그다음에 몇 가지가 있거든요. 원칙이 재정 능력이 원칙들은 원칙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벗어난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것도 없고, 그거는 시정 사항밖에 안 돼요. 시정 요구 하지 말아 내년부터. 그러면 위로 올라갈수록 그런 걸 더 무시하더라고요. 기초가 제일 타이트해요. 그다음에 광역 가면 조금 타이트하지만 좀 늘어나고, 중앙 가니까 지금 녹화되고 있거든요. 개판이더라고요. 심해요. 그다음에 예산의 심의 과정이 대단히 그러니까 정치 논리가 더 개입되더라고요. 올라갈 때. 중앙정부 예산은 함부로 얘기하는
제가 지금 한 세 달 정도 국회에 쭉 들어보다 보니까 모든 부처 예산을 좀 이거 사업 말도 안 되는 사업 같아요. 그래서 이걸 삭감해야 되지 않다고 보면 그 뒤에는 숨겨진 꼬리표가 있어요. 어느 지역구 어느 의원 예산 다 지역구 관련돼요. 그러니까 그걸 삭감하자고 들면 그 의원이 제일 반발하는 거예요. 또 그 상임위에 또 대부분 그 상임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행정부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의원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들하고 한 명 한 명하고 그 예산을 삭감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어요. 이제 관악도 그런 사업들이 좀 중복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생태하천 사업, 지방하천. 이거는 환경부, 이건 국토부예요. 뭐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예를 드는 거거든요. 공무원들이 저는 부처별로 그런 사업들이 있어요. 기초에. 예산서 볼 때 그런 걸 보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별 차이 없어요. 하는 거가 비슷해요. 근데 부처가 달라요. 그러니까 자치구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서울시도 그런데요. 부처가 달라지면 이건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칸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 놀라 그래요. 공무원들이 가장 무서운 게 뭘까요? 어르신 공무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뭘까요? 공무원 조직에서 그 부서의 부서장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뭘까요? 예? 부서 해체는 함부로 하진 않습니다. 예산 삭감인가? 제일 겁나는 게 조직이 축소되고 예산이 축소되는 거예요. 뭐냐면 그렇게 되면 무능력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자기 부서 예산도 못 지켰다고. 이런 상황을 하나 없애려고 보면 이 부처가 난리가 아니에요. 웃긴 얘기 하나 해줄까요? 전국에 지금 걷는 길 유행이잖아요. 제주 올레길부터 안에 환경, 국토, 문체부, 저는 또 하나 없더라. 5개 부처에서 전국에 길 다 내고 있어요. 어떤 데는 길이 같이 가는 데도 있어요. 근데 다 단가가 또 틀려요. 건설 단가가. 키로당 건설 단가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중앙부처 걸 예를 들었는데 관악은 그런 게 없는지. 관악은 그런 부서가 없는 건지. 그런 사업이 없는 건지. 그런 걸 찾는 거거든요. 의원들이 어떻게 발언하는지 찾는 거 중요하지만 큰 틀에서 이렇게 그런 거 중복되는 건 분명히 예산이 중복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아니면 이거 두 개를 중복,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면 그런 얘기니까 유사 중복 사업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유사 중복 사업은 다 이게 예산이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에요. 이거 합치면 5가 되니 사업을 두 개를 합치면 5가 되는 것이 아니고 기본 운영 경비가 빠지지 않습니까? 그럼 4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3이 될 수도 있고. 왜냐면 사업을 하나 하면 기본적으로 거기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조직이 운영돼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도 아마 요즘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2000년대 넘어서부터 사실 우리나라 경기가 지방자치단체들이 2003년도부터 2008년도까지는 1년에 예산 증가율이 12에서 15% 정도 됐어요. 돈이 부족하지 않았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했어요. 아파트 가격이 쫙쫙 올라가지 않습니까? 나중에 제가 한번 예산과 관련해서 한번 설명드릴 일이 있으면은 한번 드릴 텐데요. 그러니까 자치구에 주세금은 취득세거든요. 서울시가 걷는 거에 50%를 취득세, 조정교부금이라고 하는 이름 내려오고 재산세가 있어요. 취득세, 등록세와 재산세가 다 예전에는 2010년도 이전에는 다 갖추고 거였어요. 이게 뭐냐면 부동산에 민감한 거예요. 부동산 경기에. 부동산 경기에 쫙 가격이 올라가면은 세금이 막 들어와요. 거래가 양이 많으니까. 그런데 그때는 뭐 어쩔 줄 몰랐죠. 이 문화예요. 짓고 체육센터를 짓고 뭐 이게 다 짓는 거예요. 지금은 안 그렇거든요. 1년에 증가율이 3%에서 5%예요. 경제 성장률 자체가 3% 미만이지 않습니까? 세금은 경제 성장률하고 연동되거든요. 경제가 성장이 안 되면은 세금도 적게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특히 앞으로 이제 부동산 경기가 우리나라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문제가 뭐냐면 너무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부동산이 죽으면은 같이 죽는 거예요. 특히나 중앙정부가
대못을 박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아직 법으로 확정은 안 됐지만 취득세율 영구이나 6억 밑으로는 2%에서 1%. 그 다음에 6억에서 9억 사이에는 4%에서 3%. 맞죠? 4% 그러니까 2% 그대로 있고 9억 이상은 4%에서 2%. 내려버려요. 왜냐면 중앙정부는 자기네 거 돈을 깎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지방정부 거만 죽이는 거예요. 이게 결제하니까 여기 결제하는 얘기인데요. 그만큼 지방정부의 예산은 그런 게 그동안 연동되어 있고 그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가 어려울 때는 좀 더 짜야 그러니까 예산을 줄여야 되는 거죠. 그 예산 줄일 건 뭐냐? 이거 찾는 거죠. 뭐 세입에 되면 세입, 그러니까 예산은 보통 이제 예산은 우리는 다 나가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가는 걸 얘기하는데 예산을 좀 이제 유식하게 얘기하면은 세입 예산이 있고 세출 예산이 있고 이거 말 그대로 들어온 돈이 이거 나가는 돈이고 근데 우리는 그동안 예산 그리면 나가는 걸 다 생각했죠. 이런 게 있고 행정감시권 제가 왜 다른 일을 말씀드리냐면 앞에 얘기도 2페이지까지는 다 아시는 얘기일 것 같아가지고 한번 들으셨던 것이 이런 중요한 권한이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려고 얘기했거든요. 의회 의원들이 동네에서 매일 보고 뭐 그런 분들이라서 좀 아이고 내 친구 구의원한테 별거 아니던데 친구니까 별거 아니지만 구의회 오면은 공무원들한테 큰소리치고 구청장한테 한번 막 해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건 뭐냐면 목소리 커서 막 내는 게 아니고 그만큼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의원들한테 구의원 아니면 구청회에서 무엇을 평가할 것인가? 좀 실질적인 얘기를 좀 해드립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 사람들이 활동의 결과를 뭐로 나오냐면 조례를 얼마큼 많이 만들고 잘 만드느냐, 진짜 필요한 조례를 만드느냐 그런 겁니다. 혹시 요 근래에 관악에서 필요한 조례인데 잘 만들었다 하는 조례가 혹시 있으시나요? 어쨌든 여기 의정평가단에 오신 분들은 그나마 구정에 관악구에서 뭘 하는 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제부터는 아, 훌륭하신 취업하는 어르신 훌륭하신 모습입니다. 지금부터입니다. 네. 이제부터. 이제부터가 아닌가. 지금 여기 이제부터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어제 나오는 대표님은 아시죠? 자, 윤주민 팀장님이 아 이게 뜨거운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건데 그러니까 좋은 조례 이런 거는 저는 의정 평가단에서 진짜 성명서 내면서 진짜 고맙다 축하한다 잘해줬다 이런 격려 인정 그러니까 성명서 같은 거 내야 된다고 봐요. 아니면 조그맣게 구청 앞에다가 플래카드 조그맣게 하나 걸어서 고맙다 그렇게 표현을 그러니까 비판만 하는 게 의정 평가를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잘한 건 잘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그 사람들이 좀 더 힘이 나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연말에 우수위원 이런 거 뭐냐면 진짜 당신들 긴장해라는 게 아니고 근데 잘하는 사람은 우리가 칭찬해 주겠다라고 하는 취지로 접근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야 신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조례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조례는 한번 이건 통으로 한번 주민연대에서 한번 요청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올 1년 동안 아니면 작년 재작년부터 해서 조례 재정 건수 개정 건수 발의기자가 누구냐 그 다음에 내용 한번 그러니까 정보공개 청구서 받아보시면은 재밌는데 그거까지는 딱 기본이에요. 왜냐면 요즘은 행정부에서 할 조례 발의를 의원들한테 주는 거예요. 발의 건수를 몇 개 더 만들어주려고. 법적 의무적으로 해야 될 조례 개정도, 조례 제정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죠. 관악구 주민참여예산 조례 누가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의원들이 발의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법적 의무적이거든요. 2011년 9월 7일까지 안행부에서 조례를 제정하라고 했었는데 보면 대부분이 의원 발의로 돼 있어요. 그런 거 빼자라는 거죠. 진짜 의원들이 지역 주민을 위해서 만든 조례가 뭐가 있는지 한번 보자라는 거죠. 그걸 쭉 보다 보면 여기 있는 분들이 팀을 나눠서 한번 분야별로 한번 보실 수 있죠. 연도별로도. 그래서 이게 진짜 주민들을 위한 건데 의원 발의된 건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 그래야지 그 발의의 내용이 진짜 영향가 있는 건지
그래서 4년치를 비교할 수 있다고 봐요. 2010년도 7월 1일부터 지금까지 2012년도, 2013년도 말까지 조례했는데, 조례가 몇 개 됐는데, 어떤 됐고, 어떠한 조례들이 우수했고, 이것들은 어떤 의원들이 했었다. 공개할 수 있다고 봐요. 보도자료 같은 거, 지역식 언론내가. 누굴 칭찬하니까, 누굴 폄하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이 의미가 있는 거거든. 아, 그래서 우리 부에 이런 조례도 있구나. 이런 것도 이런 거구나. 그럼 내가 이런 걸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다. 라 할 수 있는 거죠. 자료를 주나? 자료를 공개해 줘. 예, 정부 그거는 해줍니다. 그걸 해줍니다. 그 분석을 네.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네, 지금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 우리 의정평가하는 사업하고 결부지어가지고 같이 보고서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예, 각 의원들이 뭐 조례안 낸 거, 결의안, 뭐이 건의안, 뭐 창원, 그다음에 행사감사 때 뭐 지적 건수와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의원별로 어떻게 했는지를 글쎄. 다음 날 취업해가지고 우리가 분석하고 활동하는데 그 조례가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조례 재개정 된 것도 있지만 발의한 것 중에서 안 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래되거나 아니면은 부결됐거나 그런 것들 아마 소수 정당에서 뭐 그런 것들 많이 넣을 텐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좋은 건데 안 된 것들에 대해서 또 이제 순서대로 해야 될 필요도 있죠. 이런 거야 할 수 없이 네. 의회에서 결정하니. 네, 이제 그런 것들도 같이 한번 짚어보는 것이 그래서 제도 개선 관련해서 조례 재개정이 제일 중요한 문제고 또 하나는 이제 주민 청원들. 근데 사실 주민 청원의 문제는 제 지역적으로 민감한 것들도 있어요. 이권 관련된 것, 재개발, 촉구 결의안 뭐 이런 것들이 아마 국회 차원에서의 촉구 결의안은 그게 가장 많을 거죠. 경전철. 지금 이제 서울시 핫 이슈인 제가 다음 주 금요일날 여기 TBS 경전철 어떻게 할 거냐에 제가 반대론자를 토론 나가거든요. 저는 전면 그러면 안 돼. 최소한 서울시의 재정에 부담할 수 있는 게 얼마냐. 근데 서울시가 1년에 한 3천억 원씩 들어갈 계획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한두 개 좀 해보고 지금 가장 이제 사업성이 많은 데가 사실 신림선이었거든요. 근데 사업자가 부도나고 나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서울에 10개 서울시에서 발표한 것 중에서 그나마 가장 사업성이 있는 게 신림선하고 남북선 정도가 있는 건데 그래서 왜 경전철은 꼭 지하로 다녀야 됩니다. 외국의 경전철은 대부분이 다 노면이거든요. 버스나 자가용을 대체하는 그건 안 되냐. 아니면 위로 올라가면 왜냐면 지하로 가면 공사비가 몇 배가 더 들거든요. 그건 뭐냐면 요거 몇 배가 더 든다는 거는 이제 건설비가 몇 배가 더 들어간다는 거는 결국은 그것을 사용하는 시민들의 주머니에 나가는 거 아니면 그 부족분을 서울시 세금으로 나가는 것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대중교통 가는 거 좋다. 그렇다면은 차를 억제하고 그걸 가자. 저는 그런 주의예요. 제 개인적으로 입장은. 근데 이제 저런 데를 가니까 이게 땅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 또 집가 상승에 또 영향을 또 많이 미치지 않습니까? 경전철이. 저쪽에 저 산을 좀 가끔 가는데 북한산 평평도 가다 보니까 그 다음날부터 프랜카드가 경축해서 막 이러더라고요. 서울에 온 사람이 현들이 쪽으로.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정황 때문에 생긴 건들이죠. 좀 건의안 뭐 속관 얘기하다가 좀 그렇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있다고 보는 거고 예산 얘기는 제가 좀 많이 말씀드렸는데 모든 정책과 사업은 예산을 통해서 표현되는 겁니다. 결국. 내가 구청장이 이게 진짜 하겠습니다. 이게 뭘로 표현되는 거예요? 건물 짓겠습니다 하면 건물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럼 뭐 그 돈이 들어가야죠. 돈을 그만큼 투자해야 되는 거고. 횡단보도 하다못해 횡단보도를 만들겠으면 횡단보도에 줄을 서서 거야 될 거 아니에요. 페이지가 필요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10만 원이 들어가면 20만 원이 들어가요. 그래서 모든 사업은 예산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당연한 얘기를 이렇게 쓴 겁니다. 그다음에 예산의 이제 심의가 논의과정은 다양한 루트를 통한 예산서의 확보와 예산 아니죠. 예산의 확보와 분석을 통한 시민 의견을 모아내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라는 겁니다. 요번에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 중앙정부 예산을 이제 분석하는 팀들이 있어요. 3월부터 같이 이제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내일 정도면 다음 아고라 이제 지식인의 투표에 올릴 건데요. 한 100개 정도 사업을 찍었어요. 분야별로 해서 쭉 올리고 일반 시민들이 투표하는 거 하고 13일 날 저희가 이제 그 행사하는데 중앙정부 예산안 만민공동회라고 해서 국회에서 2시부터 합니다.
예산부터 투표한 걸 가지고 공개해서 한 10개를 뽑은 다음에 이 예산을 삭감하라고 하는 운동을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작업하는 사람들이 워낙 힘들다 보니까 양이 많아가지고 내일 한 오후 정도 되면 다음 아고라에 공개를 할 거거든요. 사업명, 금액, 깎아 삭감해야 될 내용 이거 쭉 해서 한 100개 정도 올릴 거예요. 혹시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음 아고라 가서 투표 좀 해주시면 좋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좀 지역에서 그런 이벤트 같은 게 좀 있으면 좋겠다. 그 이벤트든 아니면 분석에 주민들한테 알려서 보고해든 기자회견의 방식이든 거기서부터 저는 시작한 아까 어르신 얘기했는데 지금부터라고 하셨지만 거기서부터 아마 시작되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예산도 아니라 관심도. 사람 일반 주민들은 예산에 대해 잘 몰라요. 숫자가 막 일단 숫자고 책자가 두껍고 두렵거든요. 근데 수학 좋아하셨던 분이 계시나요? 수학 되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산 얘기니까 그런데 내가 주변에 필요한 것들 많아요. 그런 얘기들을 많이 주민참여 예산제가 사실 그런 거거든요. 얼마를 동료가 내려온 돈 얼마를 노동에서 예산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과정에 대해 예산 편성 과정에 의견을 제출해야 되고 5월달, 6월달에는 내년도 예산에 이런 방향에서 예산을 집어넣어달라 하고 하는 것이 주민참여 예산제의 본질적 의미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 이제 서울시끌리 하다가 마지막에 국가예산에서 이게 나왔던 것들은 그런 거죠. 내년에는 예산학교 하는 것들을 하고 5월달, 6월달 정도에 그걸 하지 않으면은 반영될 수가 없거든요. 보통 6월달, 7월달부터는 자치구들로 7월달부터 예산 편성이 들어가요. 그때 실리지 않으면은 사실 쉽지가 않아요. 공식적으로는. 비공식적으로는 의원들 통해서 집어넣을 수는 있겠죠. 개수 조정할 때. 이럴 때. 그러니까 개수 조정할 때 집어넣을 수도 있죠. 좀 마차인 거고. 그러니까 예산 편성할 때 들어가는 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좀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갑시다. 지금이 8시, 제가 한 10분까지 끝내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처음에 의도했던 것하고 한 이제 이런저런 얘기들, 이제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실제 어긋난 것 같은데 의정 평가할 때 이번 예산에서 밑에서부터 두 가지 좀 말씀드리면요. 아까 결산은 예산의 시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산의 편성 과정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편성, 집행, 결산. 이게 2014년도는 2013년도에 있죠. 2015년. 3년 동안 하는 건데. 그러면 올해는 뭡니까? 2013년도에는 2012년도 예산을 결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결산 과정을 요때 반영을 시켜야 됩니다. 결산의 내용, 결산에서 지적됐던 내용들, 2012년도 결산에서 지적됐던 내용들을 2014년 예산안을 짤 때 반영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결산은 예산의 시작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의정평가나 이런 거 하실 때 보면 예산 전년도 그러니까 이게 8월달 정도에 아마 했을 텐데요. 8월, 9월달에 그때 지적사항이 뭐가 나왔는지 가장 많이 보는 게 뭐냐면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들, 집행률이 한 2년 정도 저조한 사업들. 그러면 매년 돈을 줬어요. 예를 들면 이제 10억짜리 사업을 2년만 줬다 그래요. 이게 13년, 12년, 11년. 10이라고 하는 돈을 줬는데 매년 7개밖에 안 썼으면은 그런데 2014년도에는 다시 또 10개를 달아드려요. 아니면 9개. 그럼 이런 사업은 취에 맞춰서 삭감을 해야죠, 당연히. 근데 부처들은 어떻게든지 버틸려고 그래요. 저런 거 이제 그러니까 예산과 관련한 것들은 되게 디테일한 지점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보시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꼭 보실 것은 전년도 잠깐요. 예. 저거 예를 들어서 예. 예산을 10이라는 숫자를 했을 때
집행 실적이 70% 그러니까 70%. 예. 80%밖에 안 되면 그 다음 해에서는 그 당연히 70% 선에서만 그 편성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1년짜리 그러니까 보통에서 1년이 이렇게 되면 그 다음 년도까지 보거든요. 그래서 이 보통 이제 불용률 그러니까 집행률이라고 그러죠. 네, 집행률이 집행률이라고 하는 것들이 2년 정도 낮으면은 그 다음 연대는 우리의 지적 관여를 못하는 거예요. 해야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의견들 봐야 돼. 그래서 끊임없이 내년도 예산을 지금 할 때 되면은 지금 정도는 그런 거예요. 자료 요청을 뭐를 하시냐면요. 2013년도 각 사고 사업별 집행 현황 달라고 하면은 그걸 구현을 통해서 하셔야 돼요. 그러면 쫙 나오거든요. A라는 사업이 원래 돈이 얼마였고 얼마를 썼고 그래서 얼마가 남았고 집행률이 얼마나. 그걸 가지고 이제 쭉 들이대는 거죠. 다음은 신규 사업이 몇 프로 될 것 같아요? 서울시가 1년에 신규 사업 간접 줬다는 얘기죠. 대부분이 5%대예요. 중앙정부, 광역, 기초 다 5%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계속 쌓아주는 거예요. 신규 사업이 예산 규모의 5%라는 예 5% 정도밖에 아니면 가짓수가 5%. 그렇게 확 바뀌지 않아요. 뭘 짓는 거 이런 거 빼놓고는 바뀌지 않거든요. 대부분 정책 사업들은 그대로 안 돼요. 그런 거 비교해야 돼요. 그 비교가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게? 예? 집행률. 보통 이제 집행률을 따질 때 결산서 보면은 저희가 이제 볼 때는 92% 이상 올라가면은 90% 넘어가는 대부분은 이제 양호한 상태로 보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제가 7월달에 서대문구에서 서대문 보니까 88% 나왔더라고요. 집행률이. 문제가 있어서 물어봤지만 왜 그런지 알더라고요. 구현이. 관례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돈 남기려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연말쯤 되면 예. 저도 이제 공무원은 있지만 다 쓰라고 해가지고 자꾸 내려가지고 다 쓰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요즘은 이제 결산서를 보시면요. 결산 재정 공시라고 8월 말까지 나온 자료가 있어요.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은 꼭 이제 그래서 하실 때 예산 때문이 아니어도 예산서, 결산서, 재정 공시, 그 다음에 공시, 예산 편성 운영 기준, 그럼 내가 지금 대부분 다 보시는 거야. 보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1월달에 나오고요. 결산서는 7월 말까지 하자. 6월 말, 재정 공시 8월 말, 예산 편성 운영 기준 7월 말. 이 다 공개되는 자료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쭉 꼼꼼히 챙겨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재정 공시나 결산서 이건 이제 구청에 있고요. 구청 홈페이지에. 요거는 이제 안행부 재정부라고 하는 사이트에 있어요. 이런 것들은 보시니까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셔도 되고요. 저는 나올 때쯤에. 왜냐면 이런 거는 이제 다음 년 예산 편성 어떻게 바뀌는 게 뭔지 쭉 설명되어 있거든요. 이 정도를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흐름이 있다 이렇게 재정 기준이 근데 예산으로 먹고 살 건 아니시니까 한 분 정도만 이제 하시고 설명해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보여야 될 것들이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결산안, 페이로. 그 다음에 연초에 있는 업무보고 자료. 업무보고 자료는 뭐냐? 올해 1년 동안 예산서에서 설명자로 있지만 1년 동안 이게 보통 2월달 첫 번째 임시회 때 제출했거든요. 이건 뭐 그러니까 구현도 통하면서 다 구할 수 있으니까요. 업무보자는 올해 1년 동안 사업 몇 월달에 어떻게 하고 쫙 짜는 거예요. A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몇 월달에 설명서에 그렇게까지 안 나오는데 이런 업무보고는 이제 1월달에 예산 집행계획까지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걸 쭉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보통 시청은 서울시는 이거를 시의회에다 올려놨더라고요. 사이트에. 근데 구청은 모르겠어요. 사람들. 그래서 요거 보시고 이렇게 보시면 이제 주로 사업들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내용을 보는 거고
아까 얘기했던 뭐 조례 제정에 대한 문제, 구현들에 대한 문제는 그네들의 활동에 대한 내용을 보는 거죠. 내용보다는 이제 외면적인 것들을 보는 거고 이건 내면적인 걸 보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형식과 내용. 내면과 외면을 같이 보는 거고요. 밑에 이제 3번은 그런 거예요. 의정활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회의 참석이 이제 기본인 거고, 아까 얘기했던 질은 횟수의 문제가 아니고 수준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요즘은 좀 덜 시끄러운데 이제 의원들이 놀러 가시는 것도 있어요. 예전에 저는 하도 답답해가지고 인천 들어온 날 비행기 맞춰서 인천공항에 입국장에 프레카 들고 저희 같이 회원들하고 딱 들어가는데 구호 외치면서 의원들이 들어오다가 창피해서 다시 나가더라고요. 자기는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년도에 어떻게 했냐면 가는 나라 거하고 딱 왔다 갔다 하는 패스까지 다 주더라고 이만큼을. 감사한다고 딱 받았는데 다 영어인 거예요. 그래서 빅년을 보게 되는. 근데 그렇게 저는 그렇게 할 필요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진짜 험하게. 오죽 답장했으면 제가 왜냐면 일정표를 달라고 해도 일정표를 안 주고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훔쳤다가 팔뚝도 끌려가가지고 책상에 있는 걸 가지고 2003년도 얘기했어요. 가지고 갔다가 이제 팔뚝도 가서 다 가서 사진 다 찍어놓고 가서 주니까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래서 나가지고 공무원들이 제일 불쌍한 게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닌데도 팔뚝도 가져가면 그렇게 무서워하더라고요. 싫은 거예요. 공무원들 잘못되면 이제 징계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에서 제가 이제 두서없이 이제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의정 평가단이라고 하는 것들이 정형은 없더라고요. 예전에는 이제 저희도 처음 할 때 동국여성위원회라고 하는데 노승현 씨라고 하는 분한테 그런 거 들었는데 결국은 정형은 없더라고요. 회의록을 만드는 건데 어떤 걸 평가할 건지는 여기 계신 분들이 그걸 짜야 된다. 아까 얘기했던 내면적인 활동에 대한 것들과 내면적으로 어떻게 내면적인 것들을 나누어서 그다음에 아까 기본이라고 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측정해야 되겠죠. 축적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 발언을 어떻게 했는지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정량 평가라고 하죠. 정성 내용적인 평가는 또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은 사실 토론을 해야 돼요. 그 과정이 여기 계신 분들의 첫 번째 시작이 있겠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은 어떻게 평가할 거냐. 여기에서는 친도관계가 없는 거예요. 내가 우동네 구이랑 친한 이렇게 그런 걸 염두에 두시면 사실 하기가 어려우세요. 또 그런 분들은 오래 못하세요. 내 입장이 관철되기 어렵구나 여기서는. 그런 분들은 꼭 떠나시더라고요. 여기 뭐 그런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의정평가라고 하는 것들이 아마 생각보다는 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 가지 난관도 있고 자료나 이런 것들이 구하기도 쉽지가 않을 수도 있고. 근데 여기는 뭐 그나마 나경철 의원이나 이동영 의원 이런 분들이 이제 어떤 지역 활동을 이제 하셨던 분들이고 당과 상관없이 당비가 상관없이 그런 분들하고는 뭐 자료나 이런 것들 많이 요청을 했으면 좋겠고 그렇다고 그분들이 자기가 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나올라 하는 분들은 아니고 최소한 기본적인 처신들을 하실 만한 분들이니까요. 그런 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고 제가 뭐 저도 이제 기초자치단체에서도 해보기도 하고 지금 이제 서울시를 주로 하고 있고 지금 처음으로 이제 중앙정부를 이제 대하면서 난감함과 한 3달을 했는데 또 어렵더라고요. 그런 얘기들 같이 좀 더 시간이 많으면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일방적으로 얘기를 드리기보다 이걸 같이 들으면서 우리 나오건 대표님과 다른 분들하고 안을 만들어가는 과정 처음 시작이니까요. 그래서 일기지 않습니까? 일기 신선하지 않습니까? 담을 수 있는 무궁무진함이 막중한 책임이구나. 여러분들이 원래 초대 멤버들은 이렇게 마지막까지 초대 member 아닙니까? 이기는 두 번째는 아무도 안 와주지 않습니까? 2등이 아니라서 첫 번째 하신 분들이 막중한 책임을 가지시고 그래서 서울 25개 구에 모범으로 사실 서울에 다양한 의정 참여활동이나 의정 감시단, 의정 모니터링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데 연속적이지 못해요. 길게 가지 못하고 어느 순간 단절되기도 하고 그런 경우 역사들이 있거든요. 바로 옆에 있는 동작에도 오면 동작은 일괄적으로 쭉 하지가 않아요. 회기 때 이제 행감 때 예산 때를 집중해서 하시는 분들이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좀 극복하시고 관련해서 새로운 풀뿌리 지방자치 새싹을 만드는 의정평가단이 만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